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매일 새벽 서울의 한 골목을 조용히 쓸고 가는 청소부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예전엔 말 한마디로 전쟁을 막았던 사람이라는 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한 문장이 사람을 살리고 말없는 침묵이 어떻게 역사를 바꾸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조용한 외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저씨, 왜 인사도 안 받아요? 초등학생 아이가 내게 그렇게 말한 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을 잃은 게 아니라 말을 고를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이다. 그 말을 받은 적 없으니 어떻게 되돌려줘야 할지 몰랐던 거다. 지금 나는 골목길을 쓸고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봉기라고 합니다. 67이고요. 서울 변두리 한 달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 빗자루를 잡고 거리로 나섭니다. 골목마다 버려진 종이컵, 담배꽁초, 깨진 병,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지만 나는 그것들을 조용히 주워냅니다. 누구는 저를 구청 미화 인력이라 하고 어떤 이는 단기계약 일용직이라 부릅니다. 사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나는 그저 등록된 사람일 뿐이고 이름 대신 지정된 번호로 서류에 기입돼 있습니다. 누가 묻는다면 내 직업은 청소부입니다. 말수가 적다 보니 사람들은 나를 피합니다. 아이들은 내가 무서운 줄 알고 일부러 멀리서 인사하고 어른들은 내가 귀가 어두운 줄 압니다. 하지만 나는 단 하나도 듣지 못한 적 없습니다. 그저 너무 많이 들었던 과거가 지금의 나를 조용하게 만든 겁니다. 내가 걷는 이 골목은 오래된 주택가입니다. 철제 대문, 떨어진 페인트, 배수구 옆에 놓인 폐지 박스들. 그 틈에서 나는 내가 누구였는지 가끔 떠올립니다. 과거는 늘 뒷짐지고 따라오지요. 말하지 않아도 따라오고 숨긴다고 멀어지지도 않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면 나는 늘 같은 카페에 들릅니다. 그곳에서도 나는 말이 없습니다. 커피는 블랙이고 잔잔한 음악이 깔린 조용한 자리를 골라 앉습니다. 핸드폰은 오래되어 진동도 없고 신문은 영어로 된 주간지를 구해 읽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과거의 외교관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지금은 기억하지 않지만 내가 서명했던 협정문 하나로 나라와 나라가 충돌을 멈췄고 사람들은 그걸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평화의 한복판이 아닌 오물과 먼지와 식은 담배재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골목엔 정치도 외교도 없습니다. 오직 하루치 쓰레기와 묵묵히 치우는 내가 있을 뿐입니다. 어떤 날은 내 이름이 얼마나 멀어졌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나를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거기요, 아저씨, 이거 좀이라며 말들이 날아오죠. 나는 그 말들을 다 들었고 다 받아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나는 말로 세계를 조율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나는 말을 지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낙서처럼 남은 조롱, 비웃음, 무시, 그런 말들을 모아 봉투에 담고 오늘도 골목 끝까지 밀고 갑니다. 한 아이가 나를 보고 물었습니다.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남은 말들을 청소하는 사람이란다. 아저씨, 진짜 영어 잘하네요. 그 말이 그렇게 오래 머릿속에 남을 줄 몰랐다. 평생 들어온 말 중에 가장 낯설고 가장 오래된 말 같았다. 나는 그날 괜히 빗자루를 늦게 놓았다. 땅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서였다. 민우는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했다. 아침마다 초록색 책가방을 메고 골목 입구 슈퍼 앞을 지나간다. 그 아이는 다른 애들과 달랐다. 시끄럽지도 무례하지도 않았다. 대신 늘 나를 흘끗보며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담배꽁초를 줍고 있었고 민우는 무언가를 들고 망설이고 있었다. 손에는 하얀 종이 몇 장이 있었고 눈은 조심스럽게 나를 바라봤다. 종이엔 가족 직업 인터뷰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 아이는 용기를 내어 내게 다가왔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인터뷰해야 하는데 혹시 괜찮으시냐고 물었다. 그 순간 나는 입안에서 말이 굳는 기분을 느꼈다.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거웠나 싶을 정도였다. 그래서인지 고개만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민우는 웃으며 옆자리에 앉았고 작은 펜을 꺼냈다. 질문은 단순했다. 무슨 일을 하세요? 왜 그 일을 하세요? 이 일이 세상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나는 한 문장씩 천천히 대답했다.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는 일. 치워도 치워도 다시 쌓이는 것. 누가 버렸는지도 누가 고마워하는지도 모르는 일. 그러나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일은 누군가에겐 반드시 필요한 일이란 걸 알게 된다고. 그 말을 들은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영어로 마지막 질문을 했다. What did you do before this? 나는 반사적으로 되물었다. 왜 영어로 물었느냐고. 민우는 대답했다. 할아버지, 오늘 담배꽁초 주우면서 미국식 영어로 중얼거렸어요. 누군가한테 yes, thats 넣으셔버리라고 했죠. 그래서 궁금해졌다고.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예전엔 다른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건 지금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그 아이는 더 묻지 않았다. 다만 질문지를 조심스럽게 접고 나서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깊숙이 넣어둔 것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푸른 바탕에 금색 문장이 박힌 명함. 지문이 눌린 외교관 여권. 중재 문서 초안이 적힌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 나는 그것들을 꺼내지 않았다. 그저 손끝으로 닿은 채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민우가 묻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는 많은 말들이 떠올랐다. 사인을 몇 번이나 다시 해야 했던 회의실. 끝내 오지 않던 한쪽 대표.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침묵의 시간. 그 침묵은 내게 익숙했다. 그래서 지금도 말없이 거리로 나간다. 하지만 민우가 남긴 한 문장이 그날따라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진짜 영어 잘하네요. 그 말이 나를 다시 꺼내기 시작한 것이다. 진짜 외교관이었다고요? 그 말이 그렇게 웃음거리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다들 피식 웃고 지나갔다. 내 말만 조용히 남아 있었다. 민우가 학교에서 나를 이야기했다고 했다. 가족 직업 발표 시간 종이 한 장을 들고 앞으로 나가. 조심스럽게 나를 설명했다고 했다. 쓰레기를 줍는 사람. 하지만 말로 새나라 분쟁을 중재했던 사람. 그 아이는 그 말을 전하면서도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문제는 어른들이었다. 교사는 반신반의했고 아이들은 키득거리기 시작했다. 외교관이 골목길 청소하겠냐는 말. 뉴스에 검색도 안 된다는 말. 그런 사람이면 왜 기사 하나 없이 사느냐는 비웃음. 민우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저 내가 그런 사람이 맞다고만 말했다고 했다. 그날 저녁 민우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날카롭고 지쳐 있었다. 괜한 헛소리에서 아이 곤란하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 동네에서 창피하게 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내가 무슨 일을 했건 지금은 고작 청소부 아니냐며. 아이한테 착각을 심어주는 건 아니라고 했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말은 충분히 들렸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었다. 맞는 말이었다. 명함도 직함도 기록도 다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내가 마지막으로 내 이름으로 서명했던 협약은 공개되지 않은 채로 보관됐고 그 협약에 들어있던 중재 조항은 기록자 이름에서 내 이름이 빠져 있었다. 정치적 판단이었고 실무자의 존재는 묻혔다. 그 이후로 나는 천천히 사라져갔다. 서류에서 지워졌고 외교 명단에서도 빠졌다. 그리고 결국 내가 나를 지웠다. 민우는 다시 찾아왔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내 손에 슬그머니 편지를 쥐어주었다. 속엔 작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말. 할아버지, 저는 알아요. 제가 믿어요. 그것이면 되잖아요. 나는 그 편지를 읽고도 한동안 말을 잃었다. 이번엔 말이 너무 많아서 도무지 고를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 이름 없는 문서를 꺼내 펼쳐놓고 그 안에 남은 수많은 문장들 사이를 천천히 훑었다. 분쟁 조항, 완화 조건, 휴전 시기, 그 모든 걸 설계했던 순간이 불 꺼진 방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내가 했던 말은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을 기억하는 아이가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다. 전설이었으면 뭐 하냐고요. 밥 한 끼 안 나오고 인사도 못 받습니다. 그게 지금 내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협정을 만들었든 지금은 골목길 쓰레기 봉투 무게 하나 못 줄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민우는 다르게 봤습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내 과거를 자기 손으로 쓰고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자기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는 툭하면 내 곁에 와 앉았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들고 왔다가 반쯤 녹은 걸 나눠주기도 했고 국어 숙제를 가져와선 같이 고치자며 덤벼들기도 했습니다. 나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이유도 변명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작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그 안에 인터넷에서 찾았다는 기사와 이미지들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오래된 회담 사진, 이름이 지워진 문서 조각, 그리고 흐릿한 흑백 사진 속에 내가 앉아있는 회의 테이블이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걸 보며 말했다. 이 사람이 할아버지 맞다고. 아무도 몰라도 자기는 안다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사진 속 나를 지금의 나와 겹쳐보았고 그 차이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거창한 복원도 명예 회복을 위한 외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존재의 인정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내 서랍을 열었습니다. 여권, 명패, 그리고 오래된 음성 기록이 담긴 테이프. 그중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손에 올렸습니다. 그건 마지막 중재회의 때 내가 직접 읽었던 발언문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민우에게 그걸 건네며 그건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틀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에게는 너무 복잡한 단어와 너무 무거운 역사의 조각들이었기에 지금 당장은 알 수 없는 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오래된 공책을 꺼내 처음으로 내 손으로 과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스스로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페이지 맨 아래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누군가 하나라도 기억해준다면 그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 아이 하나만으로 내 이름은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그 말 한마디가 내 이름을 살렸습니다. 그 누구도 믿지 않았던 그 말. 민우는 그걸 끝내 믿었습니다. 세상이 날 지워도 아이 하나가 나를 복원했습니다. 나는 다시 나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골목 청소를 마치면 카페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민우를 기다리는 일이 하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 둘은 서로에 대해 물었고 나는 내 과거를 아이에게 조심스레 풀어주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전부를 말할 필요도 없었고 말한다고 이해할 거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기억나는 조각들만 말할 수 있는 만큼만 꺼냈습니다. 중재회담의 첫날, 상대국 대표가 자리에 앉지 않던 날, 통역도 통하지 않던 분위기 속에서 나는 단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말. 그 짧은 한 줄이 그날을 끝내 살렸습니다. 민우는 그것을 노트에 조심스럽게 받아 적었습니다. 그 말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말을 했던 사람이 지금 자기 앞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는 민우가 조용히 내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큰일을 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왜 이렇게 조용히 살아가세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은 남지만 이름은 남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게 내가 택한 대가였다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 넌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 말이 내겐 오래 묵혀있던 한 문장의 해방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입안에서 맴돌기만 하던 말이 드디어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이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학교에서 작은 활동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가족의 직업을 소개하는 작은 전시회. 그 아이는 조용히 내 사진을 인화했고 옛 문서 일부와 함께 작은 글을 붙였습니다. 그곳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말로 전쟁을 멈춘 사람입니다. 지금은 골목을 쓸고 있지만 세상 어디보다 넓은 자리에서 누군가의 고통을 막아낸 사람입니다. 나는 그 문장을 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쓴 글이지만 그건 내 과거 그 어느 증명서보다도 더 진실한 내 이름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글을 보며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이 기억하고 단 한 명이 인정한다면 그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 노트를 펼쳐 내가 중재했던 나라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각기 다른 언어와 태도, 그리고 대화로 엮인 흔적들. 그 모든 것을 꺼내 천천히 조용히 한 문장씩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장들엔 민우의 시선이 닿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만들어준 자리 위에서 나는 다시 살아있었습니다. 청소부가 회담에 참석했다고요? 그 말 한 줄이 인터넷에 퍼졌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인도 해명도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다음 날도 골목을 쓸었다. 민우가 만든 전시글이 학교 SNS를 통해 외부로 번지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다. 아이 하나의 호기심, 작고 진심 어린 글. 그 사진 한 장이 낡은 명패 하나가 사람들의 눈을 머물게 만들었다. 초등학교 전시 게시글을 본 교사 한 명이 지역 커뮤니티에 소개했고 그걸 본 기자 하나가 사실 확인도 없이 짧은 글을 썼다. 청소부가 외교관이었다는 주장. 믿기지 않는다는 의심과 함께 사실이라면 놀랍겠다는 문장으로 끝을 맺은 글이었다. 나는 그 글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골목을 지나가던 이웃의 눈빛이 달라졌다. 인사를 하지 않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조심스레 눈을 맞췄다. 대답 없는 내 고개 끄덕임에도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말을 멈췄다. 그 조용한 태도가 오히려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구청에서 전화가 왔다. 공식적으로 묻는 전화였다. 본인이 맞는지, 정말 그런 이력이 있는지, 기록이 있다면 보여줄 수 있는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런 기록은 이미 오래전 사라졌다고만 전했다. 누구도 내게 더 묻지 않았다. 기자도 찾아오지 않았고 인터뷰 요청도 없었다. 그 모든 소문은 시간 속에서 조용히 가라앉았다. 하지만 이상한 변화는 골목에 먼저 일어났다. 늘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네던 슈퍼 아주머니가 그날은 먼저 말을 걸었다. 수레를 끌고 지나는 날 좁은 틈을 먼저 비켜주는 사람들이 생겼다. 아이들은 더 이상 놀리지 않았고 민우 친구들은 멀리서 손을 흔들었다.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다. 현판도 없고 기사도 없고 표창장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사람들의 눈빛 하나가 바뀐 것이 전부였다. 나는 달라진 게 없었다. 똑같이 허리 굽혀 청소했고 같은 시간에 식사했고 같은 카페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하지만 노트에 적히는 문장은 달라졌다. 이젠 증명이 아니라 기록이 되었다. 내가 누구였는지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었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민우가 건넨 오래된 플레이어를 꺼내 처음으로 내 음성을 다시 들었다. 마이크 앞에서 말하던 그날.
두 나라 대표를 마주두고 천천히 외운 문장을 읽어내리던 내 목소리. 그 목소리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조금은 떨리고 있었으며 분명히 살아있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야 내 말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 것 같았다. 아저씨, 기사 났어요. 민우가 숨을 헐떡이며 내게 전해준 그 말은 그 어떤 외교 문서보다도 무거운 울림을 남겼다. 나는 잠시 말없이 손을 멈췄고 그 아이의 눈에 비친 내 표정은 조금 낯설었을지도 모르겠다. 지역 방송국 뉴스 코너에 내 이야기가 짧게 실렸다고 했다. 초등학생의 전시글에서 시작된 기사, 그리고 내가 남긴 음성 녹음의 일부가 몇 초간 흘러나갔다는 사실을 민우는 눈을 반짝이며 말해주었다. 나는 그날도 평소처럼 골목을 쓸고 있었다. 누구도 특별히 대하지 않았고 어떤 환호도 질문도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나를 피하던 아이가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했고 멈춰 선 아주머니는 고생하신다며 생수를 건넸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안에서 묵직한 것이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카페 사장이 커피 한 잔을 내밀며 말했다. 그 녹음 들었다고. 그 목소리 분명히 내 것이 맞다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천천히 그 커피를 받아들고 앉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민우가 조용히 합석했다. 작은 노트북을 펼친 아이는 내가 녹음한 발언문의 한 문장을 천천히 자막과 함께 화면에 띄웠다. 그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우리는 적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 살아남기 위해 말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내가 어떤 얼굴로 그 회담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를 오래전 기억 속에서 다시 떠올렸다. 그 회의실은 좁고 공기는 무거웠고 모두가 말없이 싸우고 있었던 자리였다. 하지만 그날 나는 단 한 문장으로 그 자리를 바꾸려 했었다. 그 말이 지금 이렇게 다시 울리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민우는 내 손에 노트를 하나 건넸다. 자기가 만든 글과 기록을 정리한 작은 책자. 표지엔 아무 이름도 없었고 제목만 조용히 적혀 있었다. 그가 남긴 말. 나는 그 종이를 천천히 넘기며 내가 살아온 시간이 단 한 사람의 손에서 다시 쓰이고 있다는 걸 조용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명예가 아니다. 인정도 아니다. 그저 오래된 말이 다시 사람을 울린다는 사실. 그걸로 충분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민우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짧게, 조용히, 단정하게 말했다. 그 아이 잘 자라고 있다고. 나는 더 바랄 게 없다고. 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짧은 침묵 하나가 그 누구의 박수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건 내게 새로운 언어였고 새로운 외교였다. 세상과의 조용하고 깊은 대화였다. 그분 아직도 청소하세요? 그 말이 처음 반가웠다. 궁금해서가 아니라 기억해줘서 고마웠다. 누군가 내 존재를 한 문장으로 떠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나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5시 반이면 눈을 뜨고 대야에 물을 받고 낡은 운동화를 신고 빗자루와 집게를 챙긴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누가 내 자리를 먼저 비켜준다는 점.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이 생겼고 내가 지난 자리엔 고맙다는 말이 놓이기도 한다. 나는 그 말들을 조용히 읽고 지나간다. 민우는 중학생이 되었다. 이제는 나보다 바쁜 아이가 되었다. 그럼에도 가끔은 내 곁에 앉아 노트를 펼쳐 무언가를 적는다. 그 글을 나에게 읽어주진 않지만 나는 그것들이 다시 말이 되어 세상 어딘가에 닿을 거라 믿고 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내 유품을 미리 맡겼다. 외교관 여권, 수첩,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손으로 쓴 문장들. 그 어떤 훈장보다 오래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나는 그걸로 충분했다. 이젠 누군가의 외교관으로 불리지 않아도 괜찮다. 기억에서 사라진 이름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했던 말, 내가 걸었던 길, 내가 믿었던 사람, 그 모두가 지금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젠가 민우가 다시 한 사람 앞에 앉아 그 아이의 말을 처음으로 들을 때, 그 순간이 내가 남긴 가장 큰 협상일지도 모른다. 세상은 결국 이야기를 주고받는 자리였다. 나는 평생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말하고 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누군가는 듣고 있고 기록되지 않는 말이라 해도 누군가의 가슴엔 남는다는 걸 이제 나는 안다. 그게 내가 살아낸 단 하나의 증명이었다. 그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상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묻힌 이야기를 꺼내줄 수 있습니다.